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상종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화류계 출신들의 그런 이상한 연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채널 저 채널에서 볼 찾는 방법을 배우시겠지만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사랑에 대한 조언은 이런 거예요. 왜?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 없습니다. 한 번만 나한테 뭘 어째달라, 뭘 해달라,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사랑하고, 이런 개소리 짓거리는 문자 절대 보내지 않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는 그냥 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슴에 있는 이 구멍이라는 건 엄마와 아빠가 남겨둔 것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에요.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요, 내 뇌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내가 하면서 집착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내가 점점 불행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입니다. 제 채널은요, 연애에서 결혼해서 어떻게 여자랑 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채널인데요. XX 염색체 인간과 소통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연애에서건 잠자리에서건 남성분들이 이때 주로 하셔야 되는 것이 소통이다라는 말씀을 잘 드리죠. 제가 뭐 번지르르한 부부 상담사들처럼 여자랑 얘기 좀 해보세요, 여자랑 소통 좀 해보세요 이렇게 등을 떠밀지는 않습니다. 남성분들에게 소통이라는 게 매우 어렵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남성분들은 일방적으로 내가 잘해줘야지 여자에게 인간 대접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나만 희생하는 관계가 되세요. 이러신 거면요, 제가 이걸 뭐 아무리 우리 사이 좋다라고 우기셔도 이런 관계를 잘 지내는 관계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소통이라는 면에서 볼 때요, 남성분들이 하시는 정말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동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썸네일로 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작은 개 둘 중에 누가 큰 개와 사귀게 될까요? 뭐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으실 겁니다. 엉덩이를 빠는 것과 주댕이를 빠는 것 중에 어떤 방식이 더 전략적으로 먹힐지는 이제 픽업 채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요. 현명한 태도는요, 어디를 빠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원하지 않는 여자라면 이건 어디를 빨아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원하지 않는 여자를 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해봐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를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시겠지만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막 전혀 없다 보니까 결국 나라는 사람의 매력으로 이 여자를 유혹한다라기보다는 어떻게든 꼬셔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자를 꼬시는 기술이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상종 안 하는 것이 더 나은 화류계 출신들의 그런 이상한 연애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 채널 저 채널에서 볼 찾는 방법을 배우시겠지만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그 여자와 잘 되지 않은 것은 이 사회 때문도, 결혼의 조건 때문도, 페미니즘의 문제도, 외모의 문제도 아니라 내 행동의 문제예요. 지금 내 행동이 로맨스라고 포장하시고 매너라고 포장하시고 남자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내가 한 행동은 이 두 마리 개 중에 한 마리로서 나를 거절할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현관문을 지치지도 않고 3시간 동안 긁어대면서 관심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영상의 대본을 진짜 3번을 고쳤었는데요. 지금 이게 제가 가장 착하게 쓴 버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 건데 불쾌하시면 여기서 시청 종료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다 보시지 않는다면 여기서 빠져나갈 답을 스스로는 절대 찾지 못하실 거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건요, 밖에서 문을 강아지가 막 긁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 강아지만 추위 속에서 떨면서 왜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는 거야, 이걸 밤새 궁금해하는 것과 정확히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심리냐고요? 몰라요. 저는 의사나 심리상담사가 아니라서 이게 대체 무슨 심리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보시는 분께서 저보다 더 심리학에 대해서 잘 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조차 이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문제는 심리학이 아닌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남자가 우울증도 없고 지능 문제도 없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지고 계신 그런 남성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추구하는
전혀 내게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세요. 이거는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심리적인 기전을 갖다 붙일 수야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지금까지 판을 막 열심히 깔았는데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쫓아다니는 것은 어떤 심리적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내 신경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나의 신경계는 나를 둘러싼 세상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내 신경계가 블루 필터면 세상이 블루로 보이는 거고, 레드 필터가 끼워져 있으면 레드로 보이는 거예요. 신경계라는 게 잠재의식을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죠. 연애라는 것은 거의 100% 신경계에 의한 반응적 욕망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거, 남성분들을 완전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 카리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완전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카리나를 실제로 한번 봤어. 그러면 그 본 것에 대한 시각적 반응으로 여기에 설레임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심리학적인 이유도 없고 내가 그냥 카리나를 한번 본 것에 대한 반응으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버린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제 내게 생긴 감정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뇌가 카리나를 빨기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카리나가 실제로 굉장히 괜찮은 여자일 경우에 이미 생긴 이 설레임에 대한 나의 이 반응은 옳은 것이죠. 카리나는 괜찮은 여자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좋아할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좀 빨아보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이 패턴은 남성분들의 연애에서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 과학에서는 이걸 확인 편향이라고 부르는데요. 뇌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상황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요, 패턴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진짜 같은 패턴의 연애가 내 평생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나는 얼굴 예쁜 걸 본다? 몸매 좋은 걸 본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개소리예요. 내 뇌는 그냥 예쁜 얼굴에 특히 자극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뇌일 뿐인 건데, 내 이성이라는 게 나는 원래 얼굴 보는 사람이라서 이래, 이렇게 내 자극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 얼굴 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 근거 같은 건 없고, 그냥 내 뇌는 거기에 도파민을 더 잘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는 뇌인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실까요? 그래서 연애에서 나를 자극하는 함정이 있다면 이거를 그만하셔야 되는 건데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신경계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하는 데는 뭐 대표적으로 심호흡이나 명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몸을 움직이셔서 어떤 행동으로 나의 신경의 주파수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행동을 새로운 현실에 대한 기준이 자리 잡힐 때까지, 내가 그 행동을 반응적으로 하지 않을 때까지 루틴으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이제 더 들어가면 굉장히 학술적인 얘기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어떤 나만의 정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느낌이 사랑이다. 이런 정의들이 다 사람들마다 있는데요. 저는 되게 내향적이고 또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데, 저희 부모님들도 저랑 성격이 완전 똑같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안 사람들이 외향적이고 이런 싹싹한 성격을 굉장히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서글서글한 성격이 좋은 거다. 누구하고나 잘 지내는 성격이 되게 괜찮고 어딜 가도 넉살이 좋아서 막 잘 어울리고 막 이런 성격에 대해서 찬양하는 얘기를 정말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커보니까 생각보다 뿌리가 너무 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보완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그냥 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의 세계관 패치가 깔린 다음에 신경계가 연결이 다 되어지고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게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남편 극도로 외향적인 사람이고, 저는 외향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잘 알게 됐죠. 스스로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남 걱정을 하는 그 마음을 몰라요. 저는 외향성이라는 걸 이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었지만, 실제로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이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돌아오면 집에서 막 자빠져 있다거나, 오만 사람들의 상관도 없는 인간사를 아무 소득 없이 계속 걱정하고 뭐 온갖 기념일을 혼자 다 챙기는 거, 집에서는 극도로 소극적으로 행동한다. 왜냐하면 사람 눈이 없는 데서는 굳이 내가 외향적으로 서글서글하게 행동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무진장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정형화된 어떤 것을 추구하실 때 현실과 이상에 대해서 엄청난 괴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문제는 얘입니다.
얘는요, 현실과 환상의 그 어떤 차이를 고통으로 치환하는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해요. 그 차이를 내 노력을 집어넣어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사랑의 본질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행동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노력해서 받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시작되는 거고, 그냥 받는 거다라는 걸 믿을 수가 없으시겠지만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슬프게도 부모님들께서 이런 고통의 패치를 각자 애기들마다 깔아놓게 되시는데, 이렇게 제 경우처럼 이상형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아이를 좀 착하고 조용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아이를 조종하게 되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착하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착해져야 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노력과 사랑을 이렇게 치환 관계로 보도록 학습된 이 신경계가 거절과 무관심이라는 반응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내가 나를 바꿔야 돼.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이럴 때 뇌는 내가 뭔가 이 상황을 개선시키고 있구나라는 그 감각을 느껴요. 그래서 이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내용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막 이런 거를 엄청 생각하고 노력을 했어요. 적어도 한 7년 정도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방향성을 잡고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은 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나의 마음속에는요, 어린아이가 다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그 사랑이라는 부분이 딱 걸렸을 때 그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신경계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도 매번 어른 같지 않은 유치한 상황 판단력을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무관심하게 나오게 되고 나에게 뭔가를 덜 줄수록 나의 뇌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하면서 더 바쁘게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 그냥 뇌가 미쳐서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 그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한 남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될 말인데 부탁을 들어주고 남들 앞에서 막 좋아 보이는 행동을 하려고 애쓰시고 또 본인의 성적 취향을 평생 철저하게 숨기시면서까지 여자 하나 사귀려고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또 내 옆에 잡아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착한 남자 코스프레를 해야만 여자를 사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절대로 로맨스도 아니고요. 순애보도 아니고요. 그냥 어린 시절에 나의 미성숙한 자아가 내 신경을 완전히 장악한 거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의 뇌를 그냥 계속 드라이브하고 돌리고 있는 상태일 뿐 사랑과 관계에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요, 내 뇌가 한번 이렇게 돌아가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내가 하면서 집착하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상황이 나빠지거나 내가 점점 불행해집니다. 편안하게 사랑받은 어린 시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미성숙한 자아를 갖게 된 것인데, 근데 이 나의 자아는 불행이 항상 익숙한 마음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채로 내 뇌를 조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남자다운 연애를 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원하지 않는 여자를 쫓아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연애 조언들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거든요. 다른 연애 조언들 보시면 그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은 왜 그런지 그런 원인들을 밝혀주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사랑에 대한 조언은 이런 거예요. 왜? 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합리화 없습니다. 한 번만 나한테 뭘 어째달라, 뭘 해달라, 막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사랑하고 이런 개소리 짓거리는 문자 절대 보내지 않아요. 성인이기 때문에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는 그냥 끝이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슴에 있는 이 구멍이라는 건 엄마와 아빠가 남겨둔 것이고 그 구멍을 메우는 것은 여자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에요. 용기를 내시고 매일매일 명상을 위한 어떤 나만의 행동을 하시면서 내가 뭔가를 잘하게 되는 그런 작은 경험들을 그 구멍 안에 집어넣으시는
하는 것, 그것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또 착하게 행동하는 건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절대로 착하게 행동하시지 않아야 돼요. 자신의 가치를 아는 남자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연애에 있어서 끈기나 노력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행동 자체가 정말 개한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진짜 존나 약한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망할 연애라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고치지 않고 하는 연애는요, 마치 전구주의를 파닥거리는 나방처럼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맴돌다 죽는 운명을 선택한 것과 같다. 이것은 은유가 절대 아닙니다. 사실적 비유죠. 철이 든 남자는요, 눈에 너무너무 잘 보여요. 왜냐하면 자신만의 일을 하고 있죠? 또 거기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이요, 정말 굉장히 난해하고 너무 어렵고 저조차 너무 생소해서 이 시나리오를 제가 몇 번을 쓰다가 포기하고 내던졌다가 다시 힘들어하면서 끝까지 쓴 거라서 이거 재미있게 보게 되실 수 있을지 제가 솔직히 정말 자신이 없는데요. 이거 좀 조회수라도 나올 수가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는데, 근데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이야기구나 라는 느낌은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정리하면서 굉장히 새롭고 재밌었거든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가실까라는 걱정도 많이 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라서 넣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